명제 마지막 문제 풀고 함수 나가겠습니다. 봅시다. 자, 명제 마지막 문제 324번 봅시다. 산술평균, 기하평균 혹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활용 문제. 안 나오진 않는다. 40m 철망으로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모양의 뭘 만들었냐? 우리냐? 우리를 만들었다. 만들었을 때 전체 우리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넓이의 최대는 얼마입니까? 뭐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빨리 뭐하자? 잽싸게 미지수를 놓자. 뭐라고? 잽싸게 미지수를 놓자. 넓이 구할 때 필요한 거는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니까 가로 길이를 A라고 놓고 세로 길이를 B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길이니까 당연히 A하고 B는 무슨 수가 돼야 된다?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뭔데? 이 우리는 철망 40m 가지고 만든 거라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성분 모든 놈들의 합이 얼마가 되게? 40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겠지. 맞냐? A 몇 개 있니? 2개. B 몇 개 있니? 미친놈. 하나, 둘, 셋, 4개 있다. 해서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나와야 된다고? 40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지. 위로 나눠버릴까? 나눠버리자. 나누면 A 더하기 2B는 20 되는 거죠. 그러면 조건이 뭐냐면 A 더하기 2B가 20일 때 뭐 구하는 겁니까? 넓이의 최대값 구하는 거잖아요. 넓이는 뭡니까? AB죠. 이때 A, B의 뭘 구하는 거다? 최대값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전형적인 산술평균, 기하평균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합의 값이 주어졌을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뭐 하면 되니? 이 두 숫자 가지고 산술평균, 기하평균 쓰면 되겠지. 어떻게? A 더하기 2B는 크거나 같습니다. 누구보다? 고라니 곱하고 루트 씌우고 2배보다 이렇게 바로 푸시면 되겠죠. 맞냐? 근데 A 더하기 2B가 얼마였니? 20이었죠. 요거 양변에 얼마로 나누면 됩니까? 2로 나누시면 루트 AB는 12하다. 요거 양변에 뭐 하면 끝난다? 제곱해주면 끝나겠지. 그러면 AB는 작거나 같습니다. 10의 제곱인 100보다 해서 AB는 100 이하니까 최대값이 얼마가 나온다? 100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그때의 A 값과 B 값도 구할 수 있어야 돼. 답은 끝났고 뭐야? 답이 이상한데? 어디 잘못된 거지? 왜 이래? 답이 이상하잖아. 전체 우리 넓이의 최대값은 100 아니야? 어디 잘못됐냐? 야, 잘못됐다. 어디? 요거 대충 하는지 보는 겁니다. 여기가 바뀌었죠? 이렇게 여기가 2AB가 되고 제곱하면 이렇게 되지. 따라서 AB는 얼마 이하냐? 50 이하니까 최대값이 50이 되는 거죠. 루트 안에 2를 빼먹었네 내가. 여기서는 안 물어봤지만 우리는 뭐도 알아야 된다고? 이게 최대일 때의 그때의 A 값과 B 값도 알아야 된다고. 어떻게 구하는 거라 그랬니? 등호 조건 언제 성립한다고 그랬냐? 같을 때. 두 숫자가 같을 때. 쌤, 두 숫자가 누군데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쓴 두 숫자가 같을 때. 해서 반반 해가지고 20 나와야 되니까 얘도 10 나오고 얘도 10 나올 때니까 A가 10이고 B가 5일 때 최대값이 나올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등호 조건도 중요합니다.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 언제 물어보는 거냐면 최대값을 구하시오 혹은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때의 A 값과 B 값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은 두 숫자 갖다 푸시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가 10일 때 B가 5일 때 넓이의 최대값은 50이 나온다. 명제 끝. 그럼 오늘 숙제가 현재 6문제밖에 없죠. 뭐 할 거라고요? 함수로 넘어가서
함수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 함수 잘 들으면요, 앞부분은 쉬워요. 앞부분은 쉬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듣도록 하시는 겁니다. 함수. 옛날에는 이거 중학생들이 배웠던 거거든, 앞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는 많이 봤잖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뭐 이런 거 봤잖아. 그치? 근데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뭐 해보자는 얘기야? 좀 더 깊게 파헤쳐보자. 왜냐면 우리가 이제 뭘 배웠기 때문에 집합을 배웠거든. 원래 함수는 집합 배운 다음에 배워야 되거든. 엄밀하게 말하면. 근데 집합을 너네가 안 배웠었기 때문에 함수를 그냥 뭐라 그래야 되니? 겉핥기식으로만 배운 거야. 근데 지금부터는 뭐 하겠다고? 제대로 정리 싹 다 하면서 해보자라는 거지. 자, 어디 보시냐면은 얼굴이 탔어. 나 이거 왜 이러지? 이사하고 나서 얼굴이 탔는데? 뭐하다가 이사하고 나서 얼굴이 탔어. 이사요? 커튼을 잘못 달았나? 얼굴이 날로 까매져. 어떡하지? 다시 사야 되나? 까맣게 살아야죠. 까맣게 살아? 자, 함수 봅시다. 어디 보냐면 58쪽에 맨 위에 보면은 대응이란 말이 있어요. 대응. 어떤 말이 있습니까? 대응이란 말이 있습니다. 함수를 잘 알려면 이 대응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함수라 그러면 뭐에 가장 많이 빗대어서 얘기하냐면 추워? 아니 괜찮지? 이런 거 많이 빗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덥습니다. 집에서 뭘 사용해요? 전기를 사용하죠. 그 전기를 사용한 양에 대응해서 한 달 지나면 뭐 나옵니까? 전기 요금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전기 요금은 우리가 사용을 얼마만큼 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대응 개념이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너네 집에서 한 달에 300kW를 썼다. 그러면 거기 대응되는 가격 뭐 예를 들어서 127,300원이 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응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가 조금 어려운 말로 독립변수라 그러고요. 여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종속변수라 그럽니다. 독립변수라는 거는 전기 써! 마음대로 써! 마음대로 쓰겠다는 얘기야. 내 마음대로. 그 쓴 만큼 전기 요금은 마음대로 나와가 아니지. 우리가 쓴 전기 요금, 전기 양에 비해서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종속적으로 통계를 받는 선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독립변수 개념을 뭐라 그러냐면 x라 그러고요. 얘를 y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뭐 말이냐면 y는 x 더하기 4라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x가 6이면 y 값은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x에다 6을 대입해서 여기 10입니다. 보통 x좌표를 먼저 읽고 거기에 대응하는 y좌표를 읽는 것처럼 함수라는 거는 x에서 출발해서 y로 도달하는 대응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더 해볼 겁니다. 뭐라고요?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더 해볼 거다. 우리가 앞으로 함수를 잘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되거든.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대응표고, 첫 번째가 대응표고요. 두 번째가 그 대응표를 함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은 그걸 그래프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요게 삼위일체가 될 때 함수를 잘할 수 있게 되는 조건이 마련된다. 대응표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여기 x에서 y로 대응하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함수 이름은 특별한 일 없으면 f라고 지어줍니다. 함수가 영어로 하면 펑션이잖아. 그래서 그 앞 글자 따가지고 함수 이름은 f라고 많이 짓는다. 우리 fx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니? 괄호가 뭔 뜻이라 그랬냐? 집합할 때 배웠는데 괄호는 뭐뭐의란 뜻이라 그랬잖아. x의 함수 이런 개념인 거거든. 그래서 함수도 웬만하면 f. 그 다음 함수 이름은 g, h 이런 식으로 많이 세워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1이고 2고 3이래요. 이때 이거 얼마나 그럴까? 5, 6, 7이라고 치자. 이런 식으로 대응된 거야. 이걸 우리가 함수식으로 나타내면 40 더해진 거네. fx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 더하기 4라고 적으면 되는데 이러면 곤란한 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x에 대입할 수 있는 게 1, 2, 3, 3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옆에다가 써주는 겁니다. x에다가는 1, 2, 3만 대입하세요라고 요 집합을 반드시 써줘야 된다. 그리고 이걸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은 x가 1일 때 y가 5고 x가 2일 때 y가 6이고 x가 3일 때 y가 7입니다 해서 선을 긋는 게 아니고요. 점 3개만 찍는 겁니다. 이게 그래프예요. 쌤, 우리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막 그림 그렸었는데 그래프 그렸었는데요. 선으로 그려졌는데요. 이거는 사실 선이 아니고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선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만 그려주면 된다니까. 됐니? 그랬을 때 우리는 얘를 보고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보고 앞으로 정의역이라고 부를 겁니다. 함수에서 x에 대입할 수 있는 숫자들을 다 끌어모은 하나의 집합을 앞으로 정의역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이게 정의역이라는 얘기지. 이게 정의역. 숫자 하나 더 집어넣을까?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공역이라고 불러요. y 값의 집합을 모아서 공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화살표 받은 애들 함수 값이 될 수 있는 놈들만 모아놓은 걸 앞으로 치역이라고 부를 겁니다. 요 그림은 여기 잘 나와 있죠? 2번 그림 보면은 x가 정의역, y가 공역인데 화살표 받은 놈들만 동그라미로 색칠해놔가지고 치역 이렇게 해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치역할 때 치자가 이게 값이란 뜻이에요. 값 치자입니다. 치역이라 그러면 함수값이 될 수 있는 놈들의 모임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다. 됐냐? 그래서 대응표 함수식 그래프 요게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 이걸 보고 그래프로 그릴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프를 보고 대응표를 만들 수도 있어야 되고 대응표를 보고 함수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연습 많이 할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 나왔습니다. 정의역, x값들의 모임, 집합이야. 공역, y값들의 모임, 집합이야. 치역, 함수값이 되는 것들의 모임, 역시 집합. 그래서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다. 됐죠? 괜찮지? 됐으면 그 밑으로 내려 옵니다. 3번 보시면 뭐라고 해놨어요? 서로 같은 함수라고 나와 있죠? 서로 같은 함수. 과연 뭐가 서로 같은 함수인가? 아니 쌤은 함수가 같으려면 그냥 식이 똑같이 생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식이 달라도 함수식이 달라도 같은 함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쌤 그게 뭔 개소리입니까? 함수가 같으려면요 대응표하고 그래프가 같아야 돼요. 함수식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치사하게 만들면 되니까. 쌤 그게 뭔 개소리입니까? 자 봐봐. 예를 들어서 fx가 뭐냐면 절대값 x인데 옆에 아무 말 없으면은 x는 실수 전체라는 말이 생략된 건데 써주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정의역이 3개밖에 없어. 그럼 이 함수의 x에다가는 이거 3개만 대입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새로운 함수가 있답니다. 여기는 절대값 x인데 얘는 x제곱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함수식은 다릅니다. 그러나 정의역을 위에처럼 똑같이 세팅해준다면 이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두 함수가 같아져 버립니다. 두 함수가 같다는 의미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을 다 대입했을 때 그 하나하나의 y값, 함수값들이 똑같이만 나오면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나오죠? 둘 다. 0 대입하면 0 나오죠? 둘 다. 1 대입하면 1 나오죠? 둘 다. 그럼 같은 함수란 얘기지. 함수식은 다르지만 뭐가 같다는 겁니까? 뭐가 같냐면 요 대응표가 같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대응표가 같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런 함수가 나오게 된다. 그때 우리는 두 함수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도 똑같아요? 그래프도 똑같아요. 얘네들 그래프로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0, 1 0일 때 0 지나가고 1일 때 1 지나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점 3개만 찍힙니다. 우리가 이렇게 점만 찍히는 그래프를 점 그래프라고 해요. 이것도 어차피 그래프다.
대응표랑 그래프 똑같습니다. 수식은 달라도 상관이 없다고요. 거기 정의역에 있는 원수 하나하나 대입했을 때 같아주기만 하면 우리는 같은 함수가 나온다. 이거 시험 많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대입 대입에서 같다, 대입 대입에서 같다, 대입 대입에서 같다. 그것만 해주면 끝난다는 거. 어렵지가 않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내용을 문제로 같이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62쪽부터 유형 5개를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자. 문제 풀기 이전에 함수인 것과 함수가 아닌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역시 대응표 함수식 그래프를 이용해서 나타낼 겁니다. 자, 뭐냐면 여기 x가 있어요. 1, 2, 3이 있고요. y가 있습니다. 여기 뭐 11, 12, 13, 14, 15가 있다고 치자. 자, x에서 y로 가는 대응을 하나 만들 건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함수가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옆에다가 뭐 할 거냐면 함수가 안 되는 케이스를 보여줄 거거든. 안 되는 케이스를 보고 되는 케이스하고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안 되는 케이스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1, 2, 3. 여기 y는 뭐 11, 12, 13, 14, 15인데 이런 게 함수가 안 돼. 그럼 너네 한번 찍어봐. 이거 왜 함수가 안 될까? 함수 안 되는 이유. 2일 때 함수값이 없죠. 정의역에 대해서 모두 함수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룰을 위반하는 거예요. 무슨 룰을 위반한 거냐면은 모두 어디론가 대응돼야 됩니다. 모두 함수값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everyone 룰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everyone이 모두란 뜻이잖아. 그래서 얘는 everyone 룰을 위반한 거다. 지금 룰이 하나 더 있습니까? 하나 더 있어. 룰이 하나 더 있어. 다 대응됐어. 문제 없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내가 뭐라 그랬냐면 x가 전기 사용량이고 y가 전기 요금이라 그랬는데 어떤 전기를 이만큼 사용했으면 거기에 알맞는 전기 요금이 나와야 돼. 근데 전기를 이만큼 썼는데 전기 요금이 이거 아니면 이거래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기 요금은 사용한 양에 맞춰서 대응되게 정확하게 하나만 나와야 되거든. 근데 얘는 몇 개나 대응된 거니? 2개나 대응됐잖아. 이것도 우리는 함수가 아니라 그랬다. 무슨 룰을 위반했냐? 하나만 가야 되는데 하나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얘는 only one 룰을 위반했다 그래요. 해서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만 생각하면 돼.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모두 어디론가 대응돼야 되는데 하나로만 가야 된다. 하나만 대응돼야 된다. 해서 함수가 되려면 only one 룰과 everyone 룰 이거 2개를 동시에 지켜줘야 된다. 됐냐? 이거는 지켜준 거지. 모두 함수값이 있고 하나씩만 대응이 됐네. 선생님 남아있는 애들은 어떡합니까? 남아있는 애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y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함수인지 아닌지는 뭐만 보면 되는 거야? x만 보면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이것도 함수입니까? 맞춰봐요. 이거 함수겠냐 함수 아니겠냐 맞춰봐요. 함수니 아니니? 함수. 왜 함수니? 왼쪽이 그랬죠. 오른쪽은 함수 안 되게 해주고 왼쪽은 되는 거잖아. 지켰잖아. 모두 어디론가 나갔잖아. 하나씩만 대응됐잖아. 남아있는 애들은 신경 쓰지 말고 몇 개, 뭐 3개, 4개 받는 애들은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해서 얘네들은 함수, 얘네들은 함수가 아니다. 괜찮죠? 무슨 룰? everyone, only one 2가지 룰만 지켜주면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한다. 그럼 문제가 뭐냐? 이걸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거든? 요 상황을 너네가 이해해야 돼. 뭐라고? 이 상황을 이해해야 돼. 이거 함수 안 된다고 그랬잖아. 무슨 룰 위반해가지고 only one 룰 위반해가지고 우리가 1학기 때 뭐 배웠냐면 원의 방정식 배웠죠. 원의 방정식이라 그러지 원 함수라고 안 배웠잖아. 맞아? 그럼 왜 안 된 거냐? 여기가 이거랑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x가 3일 때 함수값이 몇 개 나오는 겁니까? 2개 나오죠. 요 상황을 대응표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함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래프를 준 다음에 380번이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380번 보시면 다음 중 함수인 것은 하고 물어봤잖아.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380번처럼 함수인 것을 찾아라 라고 문제가 나오면 뭐 해주면 되느냐, 이런 상황을 제껴야 되기 때문에 뭐 하면 되냐면 세로로 줄을 그어보면 됩니다. 세로로 줄을 그었을 때 몇 개씩만 만나야 되냐면 오로지 딱 한 군데서만 만나야 돼. 주어진 그래프. 따라서 함수인지 아닌지 알려면 뭐 하면 된다? 이렇게 세로로 그어보면 된다. 함수인지 아닌지는 세로로 그었을 때 한 군데씩만 만나는 게 함수가 된다. 그럼 380번은 2번, 3번, 5번, 4번 이런 애들 다 탈락이겠죠. 왜? 세로로 그었을 때 하나 이상 만나는 곳이 적어도 한 군데씩 존재하거든. 세로로 그었을 때 하나씩만 만나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1번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380번 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지. 어디로 뽑으라고? 함수에서 함수인지 아닌지는 세로로 그어보면 된다. 되냐? 대현이 또 자냐? 아니요. 되잖아. 뭘 또 아니야. 자, 우리 반이 이제 좀 더 쾌적해질 거야. 학생들 인원수가 조정되고 좀 더 쾌적해질 거야. 8월달은. 일단 지영이가 안 나올 거고 시원이도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좀 더 쾌적해져. 그럼 몇 명이냐 우리 반? 현재 10명인데 2명 빠지면 8명. 쾌적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자, 그러면 함수인지 아닌지 380번은 같이 풀었으니까 다른 것도 하나 풀어볼까? 379번 같이 한번 해보자. 379번 보시면 정의역은 요거 3개밖에 없고요. 요거 공역입니다. 공역은 0, 1, 2, 3이라 그랬어요. 이때 문제는 뭐냐?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걸 골라달래요. 함수가 아닌 거. 문제에서는 함수식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이걸 대응표로 환원해서 그려보면 된다. 나중에는 암산하면 됩니다. 정의역이 0, 1, 2고요. 공역은 0, 1, 2, 3이랍니다. 그러면 0을 대입하면 0이 어디로 대응되는 거니? 0을 대입하면 0이 마이너스 1로 대응돼야 되잖아. 근데 공역에 마이너스 1이 있냐 없냐? 없지. 1 대입하면 2로 가면 되고요. 2 대입하면 5인데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뭐요? 1은 2로 같지만 0과 2의 함수값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 안 하죠? 무슨 룰을 위반한 겁니까? everyone 룰을 위반한 거지. everyone 룰을 위반한 거야.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고 함수가 아니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겠죠. 2번. 이번엔 대응표 안 그리고 한번 풀어볼까? gx는 x제곱이랍니다. 뭐 해보시면 돼요? 얘네들 하나하나 전부 제곱해보면 되지.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대입했을 때 그 결과가 여기 다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0의 제곱은 0이고 1의 제곱은 1이지만 2의 제곱은 4입니다. 4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도 대응표로 그리면 누구를 위반하게 돼 있다? everyone를 위반하게 되겠지. 그러므로 2번도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겠네. 괜찮죠? 되냐? 3번 hx는 뭔데? hx는 절대값 x랍니다. 여기 정의역에 있는 세 원소 0, 1, 2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라. 0 이상이니까 절대값 씌우면 자기 자신이 나오죠? 0 대입하면 0으로 가면 되고 1 대입하면 1로 가면 되고 2 대입하면 2로 가면 된다. 함수가 되겠네? 3번은 함수가 맞다. 이해돼? 네. 그래 이거를 대응표로 그려보면 이렇게 된 겁니다. 0, 1, 2 요거 h 요거 0, 1, 2, 3 0의 절대값은 0, 1의 절대값은 1, 2의 절대값은 2 이거는 문제 없다 이거지. everyone 룰, only one 룰 전부 지켰다. 그럼 4번 4번 뭐냐? ix는 자, 이런 표현 앞으로 많이 볼 겁니다. 함수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표현. x가 0이면 0으로 가라.
x가 0이 아니면 1로 가라 이런 뜻이지. 그쵸? 그러면 얘도 대응표로 그려보자. 근데 다 함수겠지. 함수 아닌 게 1번, 2번에 나왔으니까. 0, 1, 2, 0, 1, 2, 3 뭐라 그랬습니까? 0이면 0으로 가라. 0 아니면 전부 1로 가라. 이렇게 되니까 역시 함수가 된다. 마지막 5번 뭡니까? 5번은 px는 뭐라 그랬습니까? px는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 질문입니다. 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죠? 0을 3으로 나누면 몫은 0, 나머지도 0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대응표로 그려보면 뭐 되는 겁니까? 0이 어디로 대응된다고요? 똑같이 0으로 대응된다는 겁니다. 1을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 몫이 여전히 0이고 1이 고스란히 나머지가 되죠. 2를 3으로 나누어도 몫은 0이고 그 값이 자기 자신이 고스란히 나머지가 된다. 그래서 얘는 함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수 안 되는 건 누구밖에 없다? 1번, 2번 두 개밖에 없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정의역에 있는 애들 다 대입해가지고 공역에 있는 애들이 나오기만 하면 된다 이거야. 자, 옆으로 넘어가서 함수값 구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384번 볼게요. 가장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문제 384번. 자, 384번 하기 전에 하나만 물어보자. 오늘 중학교 때부터 많이 썼던 표현인데 요거 등식이잖아. 어쨌든 얘도 그치? 등식인데 등식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거든 세상에. 방정식하고 항등식. 그럼 얘는 방정식이냐 항등식이냐? 항등식. 항등식이죠. 이거 준 다음에 x가 얼마인지 구하세요란 말 안 하잖아. 대신에 어떤 질문하니? 야야야 F1 구해봐 이런 말 나오지. 그럼 너네 F1 구하라 그러면 뭐하니?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냥 x에 대해 대입해버리잖아. 이렇게 촥촥. 그래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무슨 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이기 때문에. 뭐라고? 항등식. 384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래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는 말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함수를 나타낼 때는요. 항상 옆에다가 뭘 적어줘야 되냐면 정의역을 적어줘야 돼요. 정의역을. 뭐라고? 항상 옆에다가 뭘 적어줘야 된다고? 정의역 적어줘야 돼. 근데 안 적혀진 게 있을 거야 앞으로. 뭐라고? 정의역이 안 적혀진 게 있을 거야. 그러면 디폴트 값이 뭐냐면 실수 전체라는 말이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실수를 안 배웠잖아. 중학교 2학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 y는 x 플러스 있으면 옆에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죠. 사실은 그때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었다? x는 모든 실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의역은 항상 적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다면 실수 전체가 생략됐다. 자, 어쨌든 384 보겠습니다. f에 뭐라 그랬습니까? 2분의 x 빼기 4는 4x-2를 만족한답니다. 그럴 때 f-3을 구하래요. 이거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이거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f2분의 x 빼기 4가 4x-2를 만족하는 함수가 있다. 그때 f-3을 구해라. 얘가 얼마가 되게 만들면 되니? 얘가 마이너스 3이 되게 하는 x값을 대입하면 되겠지. 왜? 항등식이니까. 뭐라고? 항등식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 된다면 그 x값 여기 대입해서 짠 하고 나타날 거 아니냐. 따라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2분의 유석이 이해되니 이거 뭔 말인지 다시 f-3 구하기 위해서 우리 동그라미가 마이너스 3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2분의 x 빼기 4가 마이너스 3이 되게 하는 x값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간단한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양변에 2 곱하시면 x 빼기 4는 마이너스 6 되고요. x는 마이너스 2가 되죠. 뭐 하겠다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좌변은 당연히 f-3 될 거고요. 우리는 좌변이 -3, f-3 나오게끔 x값을 대입하는 거였기 때문에 우변에는 x에다 마이너스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지. 얼마 나오냐? -8 빼기 -10 나오겠죠? 답 얼마? -10. 이렇게 풀리는 거죠. 별로 어렵지가 않다. 옆으로 넘어갑시다. 유형 3번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아씨 이거 뭐야 짜증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는 안 나와요 시험에. 연습을 좀 하면 된다. 386 팁은 내가 알려줄게. 임의의 양의 실수 xy에 대하여 뭐라 그랬냐면 fxy는 fx 더하기 fy를 만족하는 함수가 있답니다. 그때 f2가 1이면 f16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나왔네요. f2가 1이면 f16은 얼마입니까? 나중에 고2 되면 배웁니다. 이게 어떤 함수인지. 뭐라고요? 고2 되면 이게 어떤 함수인지 배웁니다. 지금은 모르니까 그냥 이 조건만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xy에 조건에 맞는 양수를 적당히 대입해서 16 만드시면 돼요. 꿀팁은 뭐냐? 주어진 걸 이용한다. 주어진 걸 이용하지 못할 때는 x의 가급적 간단한 숫자들을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입하다 보면 f16이 뭐 된다? 대영아 저절로 사라진다. 여기서는 f2가 1이라 그랬으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x하고 y에다가 동시에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가 되니? f2는 4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얘네들 우변은 뭐 됩니까? 2 대입했으니까 f2 더하기 f2가 된 거네. 근데 이게 얼마였습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f4가 얼마가 됨을 2가 됨을 알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 x에 얼마 대입하면 될까? 방금 했던 작업이 이해가 됐다면 두 번째는 x하고 y에 동시에 4를 대입하면 되겠지. 왜? f4 알았거든. 그리고 4 대입하면 좌변이 얼마 됩니까? 16이 되고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 우변 뭐 됩니까? f4 더하기 f4가 되죠. 이거 얼마니? 2 더하기 2니까 얘는 4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괜찮죠? 오케이? 되냐? 나중에 시험에 많이는 안 나오는데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연습은 할 거다. 이런 문제들을. 자, 그 다음 유형 4번은 별표 10개 치세요. 유형 4번은 별표 10개 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셔야 된다. 이해 못해도 외우게 해줄 거다. 그러나 외우는 게 중요하다. 아, 왜 미친 거 아니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해해야 다른 문제로 변형하더라도 풀 수 있는 거거든. 이해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자, 그러면 390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험 문제 범위 많이 나가는 학교, 특히 뭐 자연 같은 학교는 지금 하는 것도 다 시험 범위다. 너네 함수까지 당연히 나갈 거야. 함수 혹은 합성 함수까지 나갈 거야. 동대부 요거는 모르겠다. 너네는 함수 안 들어갈지도 몰라. 왜냐면 너네 어디부터 출발해야 되잖아. 원부터 해야 되잖아. 그러면 너네는 조금 덜 들어갈 수 있다. 자, 390번 보겠습니다. 390번. x는 -2 이상 3이야. 이렇게 돼 있고요. y는 뭡니까? 없네. x에서 x로의 함수라 그랬지? 야, x에서 x로의 함수란 얘기는 정의역도 x고 공역도 x란 얘기다. x에서 x로의 함수, 거기 줄 좀 쳐라. 첫 번째 줄에 x에서 x로의 함수, 거기다가 뭐라고 필기하시냐면 정의역
과 공역이 모두 x라는 뜻이다.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x라는 뜻으로 저렇게 위에처럼 대응표가 그려진다는 뜻입니다. 많이 나와요. x에서 x로의 함수 이런 표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처럼 정의역, 공역을 둘 다 x로 만들어 주시면 된다. 대영아, 다음번에는 잠 좀 자고 와라. 목요일에는. 나서 어떤 데서 겹쳤어? 그거 밤에 잠 안 자면 하루가 망가지는 거야. 하루가 망가져. 그거는 네가 열심히 깨달아야 돼, 스스로. 아, 오늘 하루 망했다. 깨달아야 돼. 잠 중요하죠. 얼마 전에 밝혀졌지? 확정된 건 아닌데 많은 수많은 연구들이 생겨났죠. 이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왔잖아. 치매. 그치? 이거 엄청 무서운 병이다. 진짜 무서운 병이지. 왜? 내가 나인 걸 자각 못하는 거잖아. 엄청 무서운 거야. 이거 발병 요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래? 잠 안 자. 잠을 많이 안 잤더니 저거 확률이 엄청 올라가더라. 스트레스 받았더니 저거 확률이 엄청 올라가더라. 생각을 안 했더니 저거 확률이 엄청 올라가더라. 생각을 하려면 수학을 하면 되겠네. 치매 걸릴 일이 없어요. 수학을 하면. 위험하다. 자, 그러면 정의역과 공역인데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맞춰봐라. 되게 어려운 문제다. 이거 한번 보여볼래요, 이거? 이거 한번 보여볼래요? 정의역 x의 원소의 개수 한번 보여보실래요? 생각 많이 해야 된다, 이거. 정의역 x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 저는 영까지 없는데? 암막 커튼을 사용해야 돼. 몇 개냐? 이거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야. 몇 개니? 여섯 지금, 개? 어? 6개. 6개 맞냐? 유성아. 뜻은 집합 x의 원소의 개수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몇 개니? 몇 개? 어? 똑같이 6개? 유석이 몇 개니? 저거 내가 물어보니까 이제 생각한다. 몇 개야? 대영이 몇 개니? 6개. 6개. 예지 몇 개니? 6개. 유석이 너만 남았어. 몇 개니? 다 6개라 그러니까 아 나도 6개라고 해야 되겠다. 물타기 하는 거 봐. 6개 맞냐? 아니요. 왜 아니지? 맞아요. 너무 뻔하잖아 6개면은.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야 앞으로 너네 숫자가 많이 등장할 거거든. 중학교 때 수의 디폴트 값은 유리수입니다. 왜냐면 무리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중3 때 숫자의 디폴트 값은 실수입니다. 무리수를 배우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면 숫자의 디폴트 값은 복소수로 변합니다. 왜냐면 허수를 배우기 때문에. 맞아? 근데 부등호가 있죠? 혹시 허수는 대소관계 비교할 수 없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부등호 있다 혹은 부등호 없어도 상관없어. 1학년 1학기 때 반짝 복소수 배운 거야. 앞으로 너네가 갖고 있는 숫자의 기본 디폴트 값은 무조건 실수야. 뭐라고? 무조건 실수야.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뭡니까? 엉터리죠. 집합 x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의 정수가 아니고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의 모든 실수들이 다 정의역의 원소들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원소의 개수는 6개가 아니고 몇 개가 된다? 무한히 많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너네 논리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돼. 그러면 대응표 못 그리겠네? 개 많으니까. 그래서 어디 그리는 거냐면 정의역도 하나의 변수, 공역도 하나의 변수. 그래서 좌표평면 배우는 거야. 왜? 좌표평면에
x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여기만 그려진다는 얘기지. 공역도 뭐 된다고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여기만 표시된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안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의역, 이게 공역 이런 식으로. 됐냐?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돼? 뭐 하라고? 정의역, 공역이 주어지면은 그만큼을 직사각형으로 나타내시면 된다고요. 그래놓고 이 함수 fx는 이름이 ax 더하기 b가 된답니다. ax 더하기 b니까 직선 모양이죠. 기울기가 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a가 0이 돼가지고 0이 될 수도 있고 등등등. 문제가 뭐래? 일단 a, b는 0이 아닌데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 과연 여기서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으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실선으로 그릴게요. 더 잘 보이게.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3개의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예를 들어서 그럼 너네가 3개의 그래프를 보고 얘는 함수다, 함수가 아니다. 함수면 우리가 원하는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다, 같지 않다면 너네가 다 파악해야 되는 거야. 처음에 잘 안 되니까 내가 알려줄 거야. 다음번에 너네가 알아내야 된다는 거지. 그려진 그래프를 뭘로 환원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대응표로 만들어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원 색깔로 해볼까?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노란색으로 그렸다. 얘는 함수일까 함수가 아닐까? 이걸 너네가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는 함수일까 함수가 아닐까? 판단 한번 해보세요. 1분 줄 테니까. 이 노란색으로 그려진 직선은 정의역, 공역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인 놈의 하나요. 함수입니까? 함수가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노란색이니까 노란색으로 쓰자.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실수들을 다 쓸 수 없으니까 땡땡땡 처리를 하면 됩니다. 땡땡땡. 여기에 0이 있겠지. 됐니? 한번 해볼게. 0이 어디로 대응됐습니까? x가 0일 때 y가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이렇게 대응된 거지. 이해되니? x가 3일 때 y가 얼마입니까? 3이요. 이렇게 대응된 거지. 맞아? 그러면 x가 0부터 조금씩 커지면 그때 y 값도 같이 커지는 거지. 왜냐면 무수히 많은 점들이 찍혀 있는 거거든. 그래서 0보다 커지면 2보다 좀 더 커집니다. 마이너스 2보다 좀 더 커집니다. 좀 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지금.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가 무수히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주어진 대응표로 환산을 할 수 있다. 환산을 하게 되면 이게 함수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얘는 함수입니까? 함수가 아닙니까? 함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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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나한테 맞아? 함수야 함수 아니야? 함수인지 함수 아닌지 알려면 두 가지 룰을 지켰어야 되잖아. 두 가지 룰이 뭐였는데? everyone, only one은 지켰지. 하나씩만 나가잖아. everyone 지켰어 못 지켰어? 못 지켰잖아. 다 누군가로 함수값이 대응돼야 되는데 이만큼 많은 애들이 함수값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뭡니까? 함수가 아닌 거네요. 얘는 아예 함수조차 안 된다. 당연히 노란색 같은 놈들은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 더 해볼까?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될까? 파란색 같은 애들. 파란색 같은 놈들은 함수가 될까 안 될까? 된다면
공역가치역이 서로 같을까 같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파란색도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대응표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마이너스 2가 어디 대응됐습니까? 0이 아니고 3이죠. x의 마이너스 2가 어디에 대응됐니? 마이너스 2,0이잖아. x가 마이너스일 때 y가 0이 된 거죠. 이렇게 맞냐? x가 3일 때 y도 3이니까 이렇게 된 거지. 맞냐? 그러면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 값도 같이 커지는 거죠. 같이 커지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함수니 함수 아니니? 함수는 맞지. everyone, only one 둘 다 지켰잖아. 근데 문제가 뭐야? 공역과 치역이 같은지 확인해 보자 이거야. 얘가 공역이잖아. 치역은 이게 치역이잖아. 공역 치역 단위 다르니? 다르잖아. 공역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의 모든 실수인데 치역은 0부터 3까지의 실수이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이 뭐하더라? 다르더라. 함수는 맞지만 공역과 치역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두 가지 잘못된 예를 들어준 거야. 너네가 뭐 해야 돼? 어떻게 그려야 공역과 치역이 같을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어떻게 그리면 될까? 유서가 어떻게 그리면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질까? 이런 애들 안 돼. 뭐 이런 애들도 안 되겠지. 이거는 파란색하고 비슷하니까. 이런 애들도 안 되겠지. 이거 노란색하고 비슷하니까. 그럼 언제 공역하고 치역이 완벽하게 같아질까? 원점. 원점 뭐? 지날 때. 왜 원점 지나야 되지? 그게 좋은 대답은 아닌데. 나중에 문제가 어떤 식으로 주어지기도 하냐면 이렇게 주어지기도 할 거거든. 얘는 원점 못 지나가잖아. 아무 의미 없잖아. 대각선 지나가. 뭐라고? 대각선 지나가.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생각해보자. 그럼 빨간색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x고 여기 x인데 이것만 하고 쉽게요. 이렇게 돼 있죠? 그치? 마이너스 2가 어디에 대응됐습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3,3 그리고 그 사이 놈들은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지. 뭐야? 함수네. 게다가 공역하고 치역이 같네. 그래서 이 문제는 세 글자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글자가 뭔데요? 대각선.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함수 찾아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은 y는 x가 나옵니다. 그런데 y는 x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a가 1이 되고요. b가 0이 돼요. 답인 줄 알았는데 조건 만족합니까? 못합니까? 만족 못하죠. a, b의 곱이 0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아씨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노란 놈도 아니었다 파란 놈도 아니었다 대각선이라고 해서 빨간색을 그었는데 빨간색이 하필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원점 지나가다 보니까 b가 0이 돼서 조건을 만족 못하더라. 대각선이 하나가 더 있지. 누가 답이 되는 거야? 내가 답인 거야. 이게 답인 거야. 꼭 기울기가 양수일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얘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된다. 이렇게 그려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둘 다 x고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인데 마이너스 2가 3에 대응되고요. 3이 마이너스 2로 대응되는 크로스 이렇게 1대1 되면 다다다다다 되는 거야. 1대1로. 그래서 이건 함수도 되고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는 것도 만족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 마이너스 2,3과 3,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 직선을 구해주면 된다. 보시다시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고 3, 마이너스 1 지나가니까 답은 마이너스 x에 3 대입해서 마이너스 2 나오려면은 플러스 1 이게 답이 되니.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B 곱하라 그랬습니까?
A 빼기 B하라 그랬네? A 빼기 B하면 마이너스 2가 답으로 나오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베이직한 문제고 이게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 여기서 조금 조미료 쳐서 나오기도 하고 막 뒤집어서 엎어가지고 고난도로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쳤다 합시다.